안녕하세요. 한국 반도체 도우미 한반도 박준영입니다. 벌써 유튜브를 한 지도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도 구독을 안 하시고 있는 분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반도체에서 실제로 양산이 되어지는 형태, 그다음에 제품의 형태가 있는데요. 요즘에 반도체 제품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몇 나노미터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것들이 신문기사를 보시면 3나노, 2나노, 그다음에 뭐 인텔에서 1.4나노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품에서 로직 반도체 20나노대 초반부터는요. 실제로 인텔에서 반도체 스위치를 다른 걸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핀핏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런 스위치를 다르게 쓰게 되면서부터 그냥 숫자를 줄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현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 50나노, 40나노, 30나노 이런 형태의 숫자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 숫자가 작을수록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인데요. 그 크기가 작을수록 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 포함해 반도체 자체의 성능도 좋아지는구나. 스위치가 작아지니까 만들기는 어려워지긴 하지만은 스위치를 작게 만들면 쉽게 전원을 인가할 수 있구나. 성능의 증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는 지상의 과제죠. 생산성 증대와 성능 향상 두 가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서 반도체가 미세화되는데 미세화되는 게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스위치 모양을 다르게 해주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옆으로 미세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 3D 반도체 같은 것들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미세화는 스위치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3D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가 트랜지스터의 소자를 변화시켜주는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바꾸는 방식에 이름을 붙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숫자를 막 줄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말고요. 시스템 반도체 양산 방식에서의 실제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만들어지는 삼성과 TSMC 중심으로 봤을 때 10나노 초반대 반도체하고 사이즈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정도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미국에 만들어진 TSMC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삼성의 평택 4공장에 6세대 D램을 양산을 올해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사에서 첫 번째로 현혹되지 마실 게 바로 제품의 사이즈입니다. TSMC라는 회사가 미국의 요청이죠. 자기네 나라에서 물건을 팔 거면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을 해라. 라는 형태의 강대국의 꼬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테일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제조 라인을 만들게 됐고, 그런데 지금 이 두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는 최신 선단 공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개발 중인 것은 3나노미터 양산, 그 다음에 2나노미터 개발 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나노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나노, 뭐 13나노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비해서 그 이전 반도체가 말하자면 4나노, 5나노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사이즈로 보자면은 10나노 중반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나노 전후 수준입니다.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방식의 그 사이즈 크기 자체 관련되어진 레시피가 TSMC와 삼성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어떤 소재사나 장비사들도 자기의 소재나 장비의 레시피 같은 것들을 다 비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의 노하우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제품사 삼성도 자기의 공정 방식이라고 수백 가지의 혹은 천 가지가 넘는 해석하는 것들을 실제로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은 삼성에서 한국, TSMC 대만이 어느 정도 양산성을 확보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알려질 형태의 반도체 제품의 미세화 정도를 가지고 양산을 해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만도 하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자기 회사의 이익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 해외 진출하게 되어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숙련공이 부족해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TSMC의 노동 강도를 미국이 뭐 조절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TSMC라는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아주 빠르게 생산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TSMC가 그간에 반도체를 만들면서 했던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조 방식에서 삼성이 잘하는 것들이 있고 TSMC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그 숙련되어진 반도체 라인의 양산에 맨 처음에 설계부터 그다음에 실제 생산 방식까지 설비 자체의 설비들의 성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율의 안전성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이식할 때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 노하우가 실제로 절차화되거나 자동화되거나 외주화될 수 없다고 친다면 그 방식을 실제로 어떤 엔지니어가 안다고 해도 행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몸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 때 이 숙련된 생산 방식, 아무리 이게 4나노, 5나노로 안정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뻗어받쳤던 엔지니어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단기간에 숙련되어진 것들을 금방 캐치할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과 대만을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숙련된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지표화해가지고 자동화하거나 혹은 그것을 매뉴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산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관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문화적 형태, 숙련도를 닦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의 문제 등은 여전히 중요한 팩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TSMC는 강력한 회사가 돼버린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삼성 같은 경우도 10나노대 초반이라고 되어 있는 반도체 기사에서 보시면은 10나노 6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세대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는데요. 반도체가 20나노에서 10나노대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품 미세화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 근데 이럴 때 실제로 그래서 10나노대부터 반도체 제품을 처음에는 1X, 1Y, 1Z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제품에서 1XYZ가 1, 2, 3세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바로 4, 5, 6세대가 된 것입니다. 반도체 제품을 봤을 때 D1C라고 보통 부르고요. 뭐 12나노 그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다양한 새로운 설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맞춤형의 소재, 그것을 규합한 공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 전환을 이루고 양산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삼성에서 평택의 D램 라인에 대해서 증설 혹은 설비 투자를 시작했다. 야심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D램 제품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세 회사가 아주 끝으로 달려가는 극한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의 개발 시기뿐만 아니라 양산 수율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세 회사 모두 연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반도체 제품 자체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양산을 위해서는 수많은 반도체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숙련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조차도 여전히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와 삼성,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역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실제 자동화할 수 있는 것과 자동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인정이 필요하다. 곧 숙련과 그다음에 자동화, 외주화라고 하는 세 가지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제품의 미세화에 따라서 그러한 형태의 숙련도, 자동화 정도는 실제 반도체 연구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양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양산성 확보는 아주 지난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과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미세화를 그나마 할 수 있는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말고는 지금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쉽게 따라오기도 어렵습니다. 한반도, 이 한국 반도체 도우미로서는 그 제조와 제조 기술과 양산, 그 다음에 엔지니어 숙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중요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현혹되지 마시라. 10나노대 초반.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3나노, 2나노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마케팅 수준에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반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